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공기가 어제보다 부드럽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3도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 맞는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하늘은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오늘 강한 볕도 또 미세먼지도 없어서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지만 늦은 오후에 일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하늘 대체로 맑아 나들이 계획 세우시기 좋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체험학습 관련 발언을 두고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요. 횡성 호수길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가족이 함께 정원을 꾸미는 이색 공모전이 마련됐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5월 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횡성한우가 올해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에서 지역 명품 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12년 연속입니다. 횡성군은 우량암소 집중관리와 고급육 생산, 또 우량암소 송아지 분만 장려금 지원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횡성군은 사육두수를 4만 7천 마리로 조정해 품질 고급화 전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취업 패스트트랙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학생 역량 진단과 1:1 취업 상담, 또 공공기관 재직자의 직무교육과 3박 4일 몰입형 취업 캠프 등인데요. 교육은 이달 중 첫 참가 대학생 등을 모집해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형태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합니다. 또 기금 간 중복수혜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해 경우에 따라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을 둘 다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 방법도 방문과 온라인 둘 다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다음 달 선거 종료 시까지를 선거 대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투 개표소 890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내용은 해당 시설의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비상구 피난통로 확보 상태입니다. 불량사항은 이달 28일까지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학교들의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언급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계에서도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교사에게만 집중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엄태영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8일이었죠. 국무회의에서 나온 현장 체험학습 관련 발언이 교직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4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요즘 학교에서는 소풍도 수학여행도 잘 가지 않는다며
구더기가 생길까봐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인력을 더 채용해서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또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에게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었을 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뭐 안전요원이나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투입해서 체험학습을 유지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언이 현장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대통령 발언의 취지 자체, 그러니까 아이들의 체험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도 공감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진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현장 체험학습이 줄어드는 이유는 안전요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안전요원을 10명 더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다면 결국 책임은 인솔교사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사를 일종의 책임 회피자처럼 규정한 것도 현장에서는 큰 상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나 싶은데 자 그렇다면 실제로 현장 체험학습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책임 구조가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네. 현재 학교안전법 제10조에는 현장 체험학습 관련해서 사고와 관련된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면책 조항에 단서가 달려 있는데요. 예. 네,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이라는 게 사후 대응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고 사고 이전의 예방이나 예견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현장 체험학습 과정 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직접적인 출발이 된 사건이 바로 우리 강원도 속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2022년 현장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침진의 사고가 발생했고 예. 인솔교사는 기소되어 1심에서는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통해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나왔었고요. 또 전남에서도 유사한 사안이 있었는데 1심에서 금고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은 면직되기 때문에 확정된다면 교단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현장 체험학습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죠.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이제 예방적 차원의 그런 논의보다 사후 대응 관련 규정만 있는 현실이라는 말씀이시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현장 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교사들은 현재 그럼 체험학습 운영에 대해서 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네, 전교조에서는 올해 전국 분회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분회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학교의 대표교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응답교사의 89.6%가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에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사 10명 중에 9명이 두려움을 안고 현장 체험학습에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체험학습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발언을 계기로 이 현장 체험학습 문제 자체를 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 이외에도 또 현장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법적 부담 외에도 행정 부담이 상당합니다. 체험학습 한 번을 준비하려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안전 매뉴얼도 숙지해야 되고 각종 동의서와 사전 사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실제 교육 준비보다 서류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숙박형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함께 해야 되다 보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만 40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학습 한 번이 교사에게는 몇 주치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일이 배로 많아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적 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담이 누적되면서 결국 일선학교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전교조에서 했던 실태조사 결과가 현황을 좀 잘 보여줍니다.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절반 수준인 53.4%에 그쳤고 비숙박형만 운영하는 학교가 25.9%, 학교 내의 체험활동으로 대체한 학교가 10.8%, 사실상 중단한 학교도 7.2%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이 위축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가정에서 충분한 경험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입니다. 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는 그런 교육 경험의 거의 유일한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이 줄어들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비숙박형 체험학습은 아무래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학교를 벗어나지 않고 교내에서 이렇게 이뤄낼 수 있다면 가장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면책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됩니다. 현행 면책 조항은 사후 조치 중심이라서 사전 예방을 충분히 못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소송 대응과 배상 책임을 국가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대한 배상은 국가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현장 체험학습에도 제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간소화하는 등 행정 부담에 실질적인 경감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서류 작성에 몰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현장 체험학습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게 그런 행정적, 법적 부담을 좀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교사와 학부모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4월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교육부, 법무부에 교사의 면책 범위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방향도 맞고 교원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5월 중에 면책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발표가 좀 실효성이 있는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면책 기준을 모호하게 두지 말고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했다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좀 명확하게 법으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이들의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의견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다면 이 부분도 좀 간략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학부모님들의 이제 구체적인 실태 조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좀 학부모님들이나 이 청취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건 좀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학생들과 함께 세상을 배우고 싶은 마음은 모든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다만 체험학습 중에 한 번의 사고로 전과자가 되거나 교단을 떠날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취자분들께도 말씀드리자면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곧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체험학습 나갈 수 있어야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이 그 구조를 바꾸는 진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이지만요. 정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영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책임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모쪼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엄태영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가족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도 막상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경우 많으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공모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횡성 호숫길에서 가족이 함께 작은 정원을 직접 만들면서 추억까지 심어보는 행사인데요.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횡성 호숫길에서 가족이 함께 정원을 만드는 공모전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횡성군이 잠시 머문 횡성 호숫길 한뼘 가족 정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6월 열리는 제7회 횡성 호숫길 축제와 연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횡성 호숫길 5구간 지정 장소에 직접 가족이 약 3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정원을 꾸미는 방식입니다. 네. 특히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공모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직접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면서 하나의 공간을 완성해가는 경험형 프로젝트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참가 대상은 3인 이상 가족이고요.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가족에게는 가산점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갑천면 원동재 면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핵심은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고령화나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전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무언가를 함께 할 기회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부모님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3세대 가족이 함께 모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했습니다. 모여서 예쁜 꽃을 가꾸고 웃음꽃을 피우는 그 과정 자체가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정원을 가꾼 시간들이 훗날 그때 우리 참 행복했었지 하고 꺼내볼 수 있는 가족 모두의 공통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 참여 방식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쁜 정원을 만드는 걸 넘어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둔 행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실제로 참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원을 만들게 되나요? 네, 참가 가족들은 횡성 호숫길 지정구역에 마련된 공간에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담아 작은 정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미리 통나무를 활용한 꽃밭들이 준비되는데요. 하트 모양이나 직사각형 형태 등 다양한 구조 안에서 가족이 직접 구상해온 디자인을 구현하게 됩니다. 특히 단순히 화려한 정원을 만드는 것보다 호숫길 자연 경관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또 그 안에 가족의 이야기와 사랑, 추억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따뜻하게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정원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공모전은 정원에 관심 있는 3인 이상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고요. 이메일을 통해 참가 신청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정원 조성 계획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 선정된 10개 가족팀은 횡성 호숫길 현장에서 직접 정원을 조성하게 되고요. 상금은 총 100만 원 규모로 준비돼 있습니다. 대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그리고 참여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참가상도 알차게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공모전의 가장 큰 매력은 함께 만드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갑천면 원동제 면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가장 큰 혜택이자 진짜 매력은 바로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을 아름다운 횡성 호숫길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고스란히 남겨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원이라는 공간에 우리 가족만의 숨결을 불어넣고 그 정원을 호숫길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 가족이 심은 꽃을 보며 미소 짓고 힐링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예쁜 정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인연을 맺고 감동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돈으로는 절대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또 예쁘게 안 되면 어떠지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혀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다가오는 주말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순도순 둘러앉아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횡성호수와 길 위에서 우리 가족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가족의 길, 흙과 꽃으로 예쁘게 그려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꽃과 나무를 심는 시간보다 가족의 마음을 함께 심는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횡성 호숫길에서 펼쳐질 작지만 특별한 가족 정원들이 어떤 풍경으로 완성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한민국 문단의 영원한 청년으로 불렸죠. 고 이회수 작가의 타계 4주기를 맞아서 특별한 추모 모임이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회수 작가의 흔적이 깃든 춘천 교동 격의선당에서 오는 9일 추모 모임이 열리는 건데요. 격의선당은 고인이 화천 감성마을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약 30년간 머물며 창작에 몰두했던 곳으로 들깨, 칼, 벽 오금악도 등 주요 작품이 탄생한 공간입니다. 격식 밖에 신선이 사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격의선당은 이회수 작가의 자유로운 예술 정신이 남아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추모 모임은 생전에 작가와 깊은 교분을 나누며 예술적 교류를 이어온 동료 후배 예술인인 최돈선, 유진규, 김진묵, 임근우, 하창수 등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형식적인 추모식을 벗어나 작가와의 기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공연이나 전시 중심의 행사 대신 각자가 간직한 일화와 기억을 나누며 작가의 문학과 삶을 되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특유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작품 3개는 물론이고 트위터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시대와 호흡하는 작가였던 이회수 작가의 문장과 사유가 다시 살아 숨쉬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 이회수 작가의 타계 4주기를 기념하는 추모 모임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은 원주에서 활동 중인 고승현 영화감독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 소식을 전해왔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고승현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같은 계절을 보낸다는 건이라는 작품이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부문 상영작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은 한 달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현재 영화제가 한창인 가운데 CGV상과 배우상을 수상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CGV상은 한국경쟁 부문에 초청된 한국 독립 장편 영화 가운데 소재나 주제, 형식 등에서 기존 상업 영화와 다른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에 수여하는 상이라 의미가 깊은데요. 이 작품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도 다른 연인의 사계절을 그린 영화로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는 젊은 연인의 삶과 사랑, 관계의 변화를 계절의 변화와 함께 그려낸 작품입니다. 영화 촬영도 원주와 강릉을 비롯해 모든 장면을 강원도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영화 지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 값진 의미를 갖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승현 영화 감독의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자, 오대산에서는 이번 주말에 자연과 예술 그리고 인문학이 한데 어우러지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율곡 국학진흥원이 오는 10일 오후 6시에
월정사 대법륜전 앞마당에서 오대산 예술법석 월정 달을 쓸다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건데요. 이 공연 제목에 쓰인 쓸다라는 표현은 곡식의 속고풀을 벗겨 깨끗하게 한다는 우리말로 월정사의 월정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달빛 아래 오대산의 오래된 인문 정신을 벗기고 닦아 오늘의 시와 음악으로 되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 1부 시로 만나는 5대의 봄날에서는 나홍선사, 김시습, 율곡, 허균 등이 오대산의 자연과 신성을 담아 쓴 시들을 배우들의 목소리로 전하고요. 인류학자 이희수 교수가 남인도 사람들의 꽃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2부에서는 오대산의 물, 꽃, 나무, 달, 님을 주제로 한 헌정곡들이 연주되는데요. 파페라 테너 박완과 재즈 보컬 남예지가 노래하고 화가 이여운이 직접 그린 5대의 정경이 영상화되어 대법륜전 외벽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국보 36호 상원사 동정에 새겨진 비천상을 무대 위로 불러내는 특별한 순서도 마련되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대 현악기인 공후를 연주하는 조보연과 우리나라의 전통 관악기 생황을 연주하는 김효영이 무대에 올라 동종 속 악기를 연주하는 연인이 되어 신비로운 선율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였고요. 5월 7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맺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